그러면서 이 사실주의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실주의와 이 은유적 상상력, 어차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 핵심이 은유이고 은유의 핵심이 상상이다. 그것은 만고불변입니다. 그런 점에 사실주의고 낭만주의고 고전주의고 상상력이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고 이거 상상력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사실주의와 이 은유적 상상력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사실주의와 은유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낭만주의나 사실주의의 확연한 차이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림에서 본다면 낭만주의 시대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용맹한 영웅이거나 미인이거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18세기나 19세기에 그 낭만주의 미술 같은 걸 보면은 아주 미인이라든지 아주 백작 무슨 이런 왕들의 이런 모습들, 공주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어떤 가공의 상상적 인물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문학작품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모두 비범한 존재거나 이상적인 러브 스토리가 있거나 또 가공적인 상상의 인물들이 이 낭만주의 속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주의에서는 그런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주변에 우리와 함께 있는 노동자나 남루한 삶이나 보통의 인물들을 가감없이 그려냅니다. 그러니 상상력이 필요 없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그리는데 무슨 상상력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실주의의 어떤 극단적인 걸 보면 전혀 은유가 없는, 메타포가 없는 그런 문장을 내세운 것을 봅니다. 마치 신문의 어떤 기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완벽하게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사실적인 것이라면 아마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진도 기계를 동원해서 보여주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의 사실까지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가가 특정 사실을 선정한다는 것은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작가가 어떤 특정한 사실을 선정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선택입니다.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건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특정한 사건을 선정합니까? 그거 벌써 그의 주관적인 해석이죠. 수많은 현실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한 그 사건만 꼬집어서 이야기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리얼리즘도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기술할 경우도 주인공의 행동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아니죠. 작가의 서술 의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기술하게 됩니다. 그러니 철저히 선택적이고 거기는 주관이 가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또는 사실대로 묘사한다는 말은 사물이 작가에게 투영된 감각적 이미지를 다시 언어로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이나 소설가가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서 투영된 감각적인 이미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들이 이게 다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사실은 그게 다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지들을 보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을 또 그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작가, 시인, 이미지 장사하는 겁니다. 무슨 사실대로 그래요? 사실 있는 대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만물들은 다 이미지로 보여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또는 사실대로 묘사한다는 말은 사물이 작가에게 투영된 감각적인 이미지를 다시 언어로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상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으며 보다 생성한 묘사는 은유적 이미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그런 점에서 객관적 사실주의도 은유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920년대 우리는 사실주의 작가, 객관적 사실주의 작가 현진건을 듭니다. 현진건의 재미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비사감과 러브레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비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죽은 개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임.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이 쓰는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이게 바로 현진건의 비사감과 러브레타라고 하는 단편소들의 첫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게 1925년대 사실주의자가 현진건의 단편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고 많은 평자들이 노처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했다고 모두들 얘기하죠. 그런데 이 노처녀의 모습이 생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객관적 진술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딱장대요, 찰진 야속꾼인으로 또 죽은 개 투성이 시들고 거칠고 누렇게 뜬 곰팡이 쓰는 굴비 등의 표현이 이게 사실적 표현입니까? 이거 전부 다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적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적 이미지들을 은유적으로 잘 구서했기 때문에 생동감이 드러나고 있어요. 생동감이 드러난 것은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생동감은 실제 비사감과 무관하게 작가가 각종 은유적 이미지를 동원해서 재구성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주의도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져야만 생생한 리얼리즘이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주의나 리얼리즘에 있어서 은유적 상상력은 단지 사물 묘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비판적 리얼리즘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논리나 주장이 당사자들은 모두 이성적 과학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판적 리얼리즘이나 또는 그런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들이 내세우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가장 냉철하게 문장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 진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이 또한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선 비판적 리얼리즘 볼까요? 비판적 리얼리즘은 현실을 또는 세상을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것으로 보고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들 리얼리즘에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사악함으로 빚어지는 이 비극적 결말이 이들의 스토리입니다. 낭만주의가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과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그런데도 이들은 어두운 면에 더 진실이 있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두운 이미지에만 집착하고 어두운 이미지만을 상상하고 재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밝고 희망적인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낭만주의적 상상이라면, 네, 비판적 리얼리즘은 어두운 면만을 드러내는 상상적 이미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도 역시 상상적이다. 다만 어두운 이미지를 드러내는 그런 상상적 그런 그 이미지스트라고 봐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이르러서는 이 상상력, 소위 작가가 꿈꾸는 이미지의 재구성 작업이 더욱 뭐냐? 부정과 증오와 폭력과 독단의 은유적 상상력으로 꾸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들 창작 방법 원제인 마르크스 엥겔스의 유물 변증법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유물이란 사회발전이란 정신이 아닌 물질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물질만입니까? 정신은 없습니까? 물질만입니까? 그러기에 종교나 문화나 예술이나 하는 정신문화는 모두 물질 위에 세워진 누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그 논리 자체가 허구,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발전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가 또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함께 공유해서 발전하는 것이 물질이 발전시킨다. 이건 그게 바로 환상이죠. 환상이면 그건 상상입니다. 물론 물질이 생존에 필요하고 건축물 등 유형적인 문화에는 물질이 그 재료로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예수나 석가의 가르침이 물질에서 나왔습니까? 호모나 섹스피어나 김소래의 작품들이 물질적인 어떤 여유에서 나온 것입니까? 물질이 평등해서 나온 거예요? 이는 물질과 무관한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헤겔이나 마르크스 시대 서양의 화려한 궁전이나 사원들이 물론 가난한 노예나 인민의 착취라고 증오하지만 그러한 궁전이나 사원들마저도 장인들, 천재적인 상상력을 가진 장인들에 의해서 그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그 궁전, 그 화려한 궁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질이 그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정반합이라는 이 변증법적 논리를 무산자는 정, 유산자는 반. 그래서 폭력적 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쟁취하고 마침내 인민다원의 공산주의 세상을 만든다는 이 합의, 이 유물 변증법적 논리는 이것도 대단한 그들의 상상적 편견일 뿐입니다. 인민의 낙원이란 목표는 바로 이 플라톤의 이상국이나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사이비 교주들이 영생불사국, 홍길동전의 율도국, 그런 사람들의 꿈과 다를 바 없는 실현 불가능한 하나의 상상적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산자는 선이고 유산자는 악이라는 게 이게 보편타당한 진리인가?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욕망이 다른 인간들 세상에서 완전한 분배와 정의의 공산주의 낙원이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따라서 그들은 마르크스나 레닌의 상상력으로 조립된 아이디어, 그게 요즘 말로 하면 그게 하나의 프레임이죠. 의해서 이루어진 그게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만일 유물변증법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그렇게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무오류의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선언한 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0년이 지났고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실천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이 모두 다 파산을 했습니다. 인민의 낙원을 건설했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요즘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는 상당히 발전했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이나 베트남도요, 오히려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지, 아니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자,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작 방법의 핵심이 인민성이란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획일적인 인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계급성,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을 타도하는 이 증오와 피해 역사를 조장하게 됩니다. 당파성, 전위, 이건 당과 수령의 지도를 절대화하는 1인 독재 체제를 합리화하는 그런 일종의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혁명적 낭만주의는 이상적인 인민의 낙원을 세운다고 하는 이념주의자들의 하나의 환상, 그걸 우리는 선동적 희망 고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철저히 상상의 산물입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최대 약점은 작가나 인민이나 모두가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그 상상력이나 창조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미 당이나 수령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주제나 구성과 서술 방법에 따라서 앵무새처럼 기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0년 전 소설이나 지금 소설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100년 전 작품이나 지금 작품이나 유사한 주제, 유사한 줄거리, 유사한 문장입니다. 유물변증법의 논리가 진보와 발전의 최고 원리라고 했지만 증오와 투쟁의 유물변증법은 영원히 반복되는, 결국 이것은 일종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고 권력투쟁에 불과한 하나의 상상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학의 핵심은 은유에 있고 은유의 핵심은 상상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은유와 상상은 사회의 영원한 시학의 영원한 깃발이고 심장이 됩니다. 그러나 은유와 상상을 단지 사회의 중심, 시학의 중심만은 아닙니다. 상상은 인간의 최초 감각과 의식의 근원이고 이를 확장하는 것이 은유이기 때문에 은유와 상상은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보면 고전주의 시대에는 은유나 상상을 진리나 상상의 어떤 진리나 사상의 그림자나 흉내내기 정도로 폄하했습니다. 18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는 잠시 상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근대는 기술과학과 사실주의라는 막강한 이데올로기에 밀려서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철저히 억압되고 집단적 계급적 해결주의가 이때의 정의고 진리인 것처럼 왜곡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일제식민지 시대를 벗어났지만 아직도 분단된 현실에서 주변의 지정학적 강대국이 상반된 이데올로기 어떤 역학적 구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남북 간의 체제와 이념의 대결을 하게 되고 남한 내부에도 좌판이 우판이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이 경직된 이념적 프레임을 앞세워 이전투구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발휘되어야 할 은유적 상상력이 제대로 이해되고 그리고 실천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세기는 세상이 온통 달라졌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폐쇄적인 이념과 대결 시대가 아니라 개방적인 세계와
지구촌 시대로 탈이념, 탈대결, 탈경계 모두가 벽을 허물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터넷의 거대한 이러한 정보통신망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철학인이 이성인이 과학인이 하는 것들에게 짓눌려서 늘 찬밥 신세로 연명했던 소위 이미지, 상상인이 은연히 하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신화 예술의 표현 기능들 정도로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정보통신과학의 핵심 주제가 되고 주류화되어서 바야흐로 은유와 상상의 제국시대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은유와 상상을 생명으로 믿고 지켜온 시인들은 물론 아직도 한물간 진보니 보수니 하는 그 낡은 이념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 꼰대들도 상상이 현실이고 상상이 과학이라는 이 4차 산업시대 상상력에 의한 이 천지개벽의 이 눈부신 세상을 맞이하고자 한다면 제발 이 은유와 상상의 세계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은유적 상상의 본질이 메타포, 도약, 뛰어넘다, 옮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시학도 변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 최첨단 상상과학 시대, 은유와 상상과 시, 이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